계속 가볍고. 이거 화성기는 참 먼지거든요. 아 예. 여기 남자 커튼 너무 잘해. 드라이를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여기 커튼은 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화성기는 말 많이 하셨잖아요. 아, 유명하구나. 유명. 그것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저는 저 와산리에 살고 있는 김명월이라는 사람이고요. 제주도에 2년간 2년 살이 아마 내려온 육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핸드드립 체험이라고 했는데 커피 교육은 사실 하면할수록 어렵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접하실 것은 커피 교육 과정 중에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핸드드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바리스타 혹시 여기 계시나요? 네, 바리스타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일단 바리스타 과정에는 핸드드립 과정이 없는 걸 저희들은 없었는데 지금도 없죠? 원래도 없어요. 그래서 핸드드립은 사실 커피 교육 중에 한 분야는 아니고요. 나름 이제 커피를 내려놓는 종류 가운데 가장 일반인들이 편하게 많은 도구 없이 접할 수 있는 거라서 핸드드립이 많이 알려졌고요. 제가 먼저 이제 핸드드립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오늘 3,000원을 저희 마음에 내고 핸드드립 체험을 얼마씩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한 5,000원어치만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커피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커피 열매에 들어가 있는 과육을 뺀 씨앗입니다. 그게 이제 커피 그 빈이라고 얘기를 하죠. 빈, 커피, 그린빈이라는 게 이제 생두라는 건데요. 그거를 볶아서 과육을 제거하고 말려서 볶아서 워싱을 해서 건조시킨 게 생두입니다. 그래서 생두도 저희도 햇살도 있고 오래된 묵은 쌀도 있죠. 생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올해 농사진 게 있고 작년, 재작년에 농사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농사진 건 뉴크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커피 교육을 하는 목적은 건강하게 좋은 커피를 나에 맞는 것을 찾는 법을 좀 가르쳐드립니다. 커피숍에는 다양한 커피들이 있습니다. 나라도 다르고요, 품종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맛과 향과 바디가, 쓴맛,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첫째, 많이 접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커피에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면 그 커피만 마시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다양하게 마셔보다 보면 이것도 괜찮네? 이건 아니야. 이건 이런 매력이 있네? 이러다 보면 커피에 대한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이거는 왜 맛있을까 나한테? 내가 향을 좋아했구나 이 향을. 이건 왜 맛있을까? 입에 꽉 찬 느낌이 많이 가는데 이거는 또 왜 맛있을까? 이거는 난 신게 식었는데 산미라는 게 식었는데 이 산미는 굉장히 매력이 있네. 이래서 다양하게 접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커피에 너무 깊게 빠지시면 안 좋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와이프랑 이 커피숍 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이프는 뭐처럼 기분 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커피가 비싸기만 하고 맛이 없네. 왜? 내 입맛이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커피들이 이제 행복하지가 않아요. 끝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에 맞는 커피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커피 중에 일단 기본적인 게 핸드드립 과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리스타 교육이나 이런 데는 에스프레소가 기본입니다. 에스프레소는 빨리 내려서 간편하게 빨리 먹는다고 해서
에스프레소고요. 익스프레스라는 영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고요. 그러면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차이를 알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에스프레소는 다 아시다시피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죠. 몇십 뭐 100만 원짜리부터 1000만 원, 몇천만 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접하기가 어렵죠.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에스프레소의 원리는 증기를 뜨거운 물을 공급하면서 높은 압력으로 참기름을 짜듯이 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기스만 내려주는 게 에스프레소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저희가 마시기도 하죠. 거기다가 물을 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아메리카노, 얼음을 넣으면 아이스, 다 나눠지죠. 그 다음에 우유를 넣으면 라떼. 우유 거품을 좀 많이 해서 넣으면 그리고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위에서 물을 떨어뜨려 주면서 중력에 의해서 커피 몸에 스며들고 그게 아래로 끌어서 모여서 나온 게 핸드드립이죠. 이제 그런 차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핸드드립으로 이제 들어가죠. 핸드드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맛있는 원두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두를 구해서 로스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거 어디서 살 것이냐? 작은 로스팅을 하는 카페 주인과 친해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친해지면 아무래도 맛있는 좋은 원두를 소개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 원두를 사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라인더, 갈아주는 그라인더는 꼭 하나 가정에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숍 갔는데 이거 갈아주던데요? 갈아줍니다. 갈아주는데 어떤 게 있냐면 아무리 좋은 원두도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양심적인 카페 주인은 다 이렇게 소팅을 골라주는데 갈아 넣으면 모릅니다. 원두 좀 잘못 볶았는데 갈아 넣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갈지 말고 원두를 사라는 거예요. 원두를 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죠. 좀 이렇게 벌레 먹은 게 있네. 축정이라고 하죠. 모양이 기이한 기형이 있네. 어떤 거는 일률적으로 볶아졌는데 희한하게 굉장히 튀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골라주고 먹는 게 건강에도 좋고 맛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원두를 구할 수 있는 루트를 각자 개발해라. 그전에는 다양하게 한 번쯤은 마셔보고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라인딩은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원두를 똑같은 사람이 내려도 항상 다르게 내려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라인딩이 중요한 이유는 얼마만한 사이즈로 가야를 갈아줄 것이냐. 밀가루처럼 곱게 가를까? 아니면 좀 굵게 가를까? 아니면 아주 굵게 가를까? 그 사이즈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이즈를 자기가 그라인더가 있으면 눈곱을 조정해 가면서 요 사이즈도 갈아보고 요 사이즈도 갈아보고 좀 더 크게 해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나 그라인더는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따라서 커피 맛이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내릴 텐데요. 저희가 커피를 내릴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용기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건 뭐 드립용 주전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거는 드립을 해주는 거라고 해서 드리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받아주는 건데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피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 녹음이 있는데 물의 양을 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유 거품을 낼 수도 있고 또는 저희가 드립을 하고 나서 거치시킬 수 있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만 있으면 준비 끝이에요. 그 다음에 드리퍼는 저 어디 갔더니 다르게 생겼네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건 칼리타라는 가장 일반적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재질에 따라 또 다르고 뭐 모양이 고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멜리타도 있고 많은데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스탠다드로 사용하는 게 칼리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필요하겠죠. 필터는 누런 게 있고 하얀 게 있는데 누런 거는 펄프 표백을 하지 않은 순수한 그거고요. 요거는 표백을 한 겁니다. 그럼 표백하면 화학 뭐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몸에 안 좋지 않느냐, 그런데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쓰시면 되고요. 또 그냥 인터넷으로 아니면 이걸 주세요 하면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칼리타에 맞는 사이즈 모양이 따로 있고요. 고노에 맞는 게 따로 있고요. 멜타에 맞는 게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일단 필터를 그럼 어떻게 접을 것이냐. 칼리타 노트인 건데요. 자, 보시면 두 면이 줄기 져 있습니다. 맨 먼저 아랫단을 처음 본 아래 눈금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느슨하게 접지 말고 좀 단단히 접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반대쪽을 또 접어줍니다. 이 뒤집어서 접어주면 잘 풀리지 말라고. 잘 풀리지 말라고. 그리고 드리퍼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위에서. 이게 선이 아니고 면이죠. 그래서 이 면에 좀 더 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쪽 끝을 좀 무디게 눌러줍니다. 양쪽 끝을 눌러서 그럼 여기가 약간의 면이 생기겠죠. 한 번 넣고 뒤집어서 한번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제가 손이 아니고 면이기 때문에 이걸 잘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손은 없습니다. 그냥 모든 부분을 오른쪽에 놓는데 살짝 이제 껴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자, 특히 필터가 흰색이 아니고 천연 펄프 누런색이에요. 그 펄프는 천연 펄프이기 때문에 특히 오래 보관했던 거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고기 냄새가, 펄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비해서 저희가 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물을 좀 주시겠죠? 제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동시에 하지 말고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 자, 그런 하얀 펄프는 그냥 해도 되는데 누런 거는 꼭 밀식을 한번 해주세요.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뜯어줍니다. 끓여주고 물을 버려주죠. 린싱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째, 네, 좀 냄새가 훨씬 이제 적고 뜨거운 물이니까 약간의 소독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밀착이 잘 됩니다. 밀착이 잘 되고 특히 도자기로 된 드리퍼도 많거든요. 그거는 예열을 미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장점, 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싸요. 싸고 가볍고 그리고 열 전도율이 높아서
살짝만 인식해줘도 예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단점도 있겠죠. 잘 깨져요. 그리고 커피 물이 들면 잘 안 빠집니다. 더러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관리하는 게 좀 다르고요. 폼이 잘 안 나요. 동 같으면 되게 폼나죠. 도시락이나 뭐 그런 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커피를 여러분 밥할 때 1인분 한 번 해보셨죠? 1인분 밥을 하면 밥이 맛이 좀 없어요. 2, 3인분, 3, 4인분을 해야 밥이 맛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커피 이거 뭐라 그러지? 스푼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커피 스푼은 이게 몇 미리그램일까요? 네? 13. 아, 정답 아직도 안 나오네요. 12g. 12g짜리 한번 볼게요. 보통 1인분이 12g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다, 손님이. 아니면 한 분이 오셨으니까 나까지 2명이다. 그럼 수북하게 2스푼 해주면 24g 정도 되죠. 오차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나는 좀 더 진하게 마시고 싶다. 그러면 5g 정도 더 넣어주면 됩니다. 노멀하게 마시고 싶다면 24g 두 번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유는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수평을 맞추기도 하고 커피 알맹이가 이렇게 어긋나 있을 때 차곡차곡 공기층을 좀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죠. 그리고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뜸을 들여야 되거든요. 자, 커피가 갑자기 뜨거운 물을 막 부으면 중력대내 아래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목욕탕 가서 들 씻은 것처럼 물이 쭉 빠집니다. 목욕할 때 목은 불리잖아요. 그래야 때가 잘 나오겠죠?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가 좀 그런 거예요. 부절해요. 비유 살아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커피가 물에 젖으면 뜸을 들이는데 그럼 뜸을 어느 정도 들일 거냐? 뭐 혹자는 10초에서 15초, 어떤 분은 뭐 7초,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정확한 답은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답은 2인분 정도 됐을 때, 25g 됐을 때 한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약커피 향이 많아졌어요. 4분이 놀러 오셨네? 그래서 한 번에 내려야지 하고 커피 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뜸 들이는 시간을 줄여줘야 되겠죠. 왜? 커피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커피가 그래서 양에 따라서 뜸 들이는 시간이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뜸을 들일 때는 가운데부터 달팽이 모양으로 끝까지 과감하게 전부 적셔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고리가 이 드립을 하다 보면 탁 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돌려놓고 지금 이렇게 힘을 드릴게요. 가운데부터 과감하게 얇은 물줄기로 전체적으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똑똑똑똑 떨어지죠. 이게 쭉 떨어져도 안 되고 똑똑똑똑 이렇게 떨어질 때가 가장 적합하게 물의 양을 넣었다는 증거고요. 이 다음에 10초 정도면 지금 5초, 6초, 7초, 10초. 초를 얘기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냐면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스톱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그때가 드립하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통 10초에서 15초입니다. 강변부터 사이드까지 나갔다가 다시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가 한 번 이제 드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몇 분이 정답입니까? 바리스타 방 3-4번 정도의 것을 끝내는데 이렇게 거의 끝나갈 때 완전히 끝났을 때 드립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드립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부터는 사이드 면에 많은 물을 이렇게 접촉을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사이드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드립을 하면 물이 쭉 이 종이 전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묽은 커피가 나오겠죠. 이것도 지금 거의 내려갈 때 조금 일찍 했어야 되는데 말하더라고요. 가급적 주위에 안 닿게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3번 했죠? 아까 12g짜리 2번 했죠? 24g을 내릴 때 그럼 얼마를 내려줄까요? 24g 내릴 때 보통 300ml, 300cc 또는 350cc 정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250, 260 정도 되는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할게요. 마지막에는 조금 과감하게 좀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목표로 한 양이 300에서 350인데 지금 이 정도면 350 정도 됐거든요. 그럼 남아있어요. 과감하게 끊어주죠. 어떤 분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바닥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서 먹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을 많이 이제 떼도 밀어내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커피의 안 좋은 맛들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차에 있을 때 끊어줍니다. 그래서 그래야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을 희석을 해서 먹는 건데 얼마를 넣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얼마 넣겠어요? 본인 마음이죠. 일단 한번 먹어봅니다. 한번 살짝 먹어보고 이 정도가 핸드드립을 내렸을 때 에스프레소는 아니지만 원에 가까운 걸 내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농도는 자기 입맛에 맞춰서 물의 양을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숍 가면 연하게 드십니까? 그럼 물을 많이 섞으면 되는 거고 강하게 먹는데요. 그러면 좀 물을 안 넣거나 약간 넣거나 해서 그걸 조절을 해야 되면 됩니다. 근데 핸드드립 가면 약하게 드시는 분이 강하게 주세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많은 양을 갖고 가고 싶어서 강하게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옵니다. 물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방법이죠. 뜨거운 물이 있으면 희석하면 양이 많아지니까 A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공식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자기 입맛. 그럼 제가 내린 거를 조금 드려볼게요. 컵이 있나?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누가 내리느냐, 어떻게 내린 상태냐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느껴봤으면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물을 안 섞었습니다. 강한가요? 좀 강하죠? 좀 강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강감하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 한심한 주잖아. 네. 그래서 저런 게 있죠. 물을 섞어서 500cc를 만드느냐, 아니면 500cc를 이걸로 다 내리면 없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내릴수록 나중에 안 좋은 맛이 나오기 때문에
350cc 아니면 300cc 내려서 200cc 물을 섞는 게 훨씬 깔끔하고 맛있다. 그래서 이제 원액을 살짝 두셨고요. 그 다음에 자, 물 몇 cc 정도 됐을까요? 이게 한 100cc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조금씩만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입맛에 맞는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드리는 거였나?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적어보세요. 맛있는 거는 근데 많이 차이 안 나는데 그것도 맛있는데. 그래요. 물을 이제 물을 조금 섞었죠? 그래도 왜 좋아요? 아니 이 커피는 어떤 종류인지 별 차이가 설명. 네. 어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커피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로스팅을 안 하는 이상. 근데 제가 지금 본 거는 케냐 AA, 탑이 있고 그냥 케냐 AA가 있어요. 탑도 종류가 많아요. 농장에 따라서. 그래서 그 중에 키라는 농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뉴크롭 신선하긴 한데 지난번에 제가 썼던 카만이라는 농장에서 나온 게 더 맛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케냐 A 탑인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1kg씩 다 구매해요. 그래서 다 테스트를 해봐요. 그래서 내가 맞는 걸 골라요. 이 농장 거. 그래서 30kg씩 주문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로스팅하는 카페 주인하고 좀 친해나. 이 아라비카니까 아니요. 그거는, 네, 커피는 생각적으로 나는 건데, 종이, 아라비카, 로부스타, 또 하나 뭐가 있는데 이름이 어려워요. 그건 거의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보통 아라비카, 로부스타를 나눠지는데, 아라비카는 여러분들이 즐기고 향도 좋고, 쓰지 않고, 즐기는 커피가 아라비카 커피고요. 커피숍에서 하는 게 다 아라비카. 로부스타는 뭐냐? 굉장히 쓴맛이 강해요.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도 많고 한데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 안 해요. 그래서 로부스타는 어디다 쓰느냐? 일회용 커피 있죠? 믹스. 그게 싸요. 강하고 쓴맛이 강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 넣어서 맛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커피를 사는 건 다 알아요. 혹시 콩 자체가 양이 맵고 적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 가서 이거는 무슨 특별한 향이 있습니다 하는 커피를 인공 성분감을 들어가는 커피가 아닙니다. 페니질러. 그거는 좋아합니다. 그거는 이제 커피를 놨는데 지금의 그 같은 거 핸드드립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저에게 선택하게 그럴까요? 자마이카는 나라에서 나온 이것만 아이돌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딜까요? 콜롬비아? 아니요. 블루 마운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면 파나마의 게이샤. 게이샤라고 또 들어보셨어요. 세 번째 3대 커피에 들어가는 게 예멘 커피예요. 예멘은 마타린가 하는 커피가 세계 3대 커피인데 고후가 좋아했다는 커피. 근데 지금은 가끔 예멘께 빠지고 게이샤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세계 3대 커피에. 3대 커피가 어느 정도냐? 일반적인 콜롬비아 커피의 가격이 20배, 17, 15배에서 그때마다 가격이 다른데 2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비싼 커피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두 번 먹어봤던 그 추억뿐이 없어요. 너무 비싸서 로스팅을 못하겠어요. 1kg에 콜롬비아가 15,000원 정도 하는데 생두가 블루 마운틴은 27만원, 30만원 그러는 게 좋습니다. 에이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커피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리고 사양 고양이가 먹었던 배설물을 얘한테 커피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 소화가 안 되니까 커피 씨앗이 연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잘 닦아서 깨끗하게 잘 건조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고양이 장 속에서 발효가 돼서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된 거죠. 그래서 로악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죠. 네, 가짜가 많다고요. 근데 여행 가면 막 하는데. 동물보호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도 많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런 틀에다가 가둬놓고 옮겨가면서 먹이를 커피만 주니까. 거의 간만 들어가. 네. 그래서 동물 그 보호단체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그 수요가 이제 공급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코끼리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코끼리 똥 진로 나가겠습니다. 아, 네. 커피는 똑같이. 아니 이거 해야지. 아, 린싱을 뭐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원하시면은 린싱을 한번 하세요. 자. 너무 들어가게 안 해도 되고요. 자, 저랑 한 분랑 많이 다르네요. 아까 수명 봤을 텐데. 시간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여기다 부어주세요. 린싱은 뭐 정성이니까. 네. 꼭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립니다. 커피는요, 이 테이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편한 높이의 테이블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높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낮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정도 높이에서 조금 뭐, 이 정도 높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커피는 드립할 때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팔로 하는 거예요. 각도는 보통 90도에서 100도, 직각보다는 조금 크게 벌려놓고, 자, 양발을 벌린 다음에, 이 앞에서 양발을 벌린 다음에, 한 발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그래야 몸의 중심이 맞죠. 그리고 한 팔을 보통 톡자를 집어줍니다. 톡자는 폼나게 하려고 여기 바지에다 딱 넣기도 하는데, 여기 보통은 테이블 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적죠. 흔들림이 적죠. 그리고 드립할 때는 그 손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팔로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달팽이 모양으로 돌리면서 엄마랑 손이 같이 잡는 거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뜸을 해줍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소리를 되는 게 그쪽으로 아니고요. 보시면 적는 게 여기가 여기. 네, 이쪽으로. 이주연자가 가운데부터 달팽이 모양. 그러고는 약간 이렇게 부풀어. 자, 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서 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죠? 이 뜸이 다 올라와서 스톱했을 때부터 드립을 합니다. 가운데 시작을 해서 자, 손목 말고 팔로 한다 그랬죠? 팔로 천천히 일정한 물줄기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멈춘 자, 전체적으로 이제 뜸 들이고 이제 진입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물이 빠지기 전에 이어서 계속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돌아 나갔다가 다시 돌아 들어옵니다. 이때는 물줄기가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면 이 커피를 일정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한번 먼저 드리는데 좀은 예, 예, 계속 내리세요. 네. 원하는 양을 내려야 되니까 아까 2스푼 했을 때 350cc 정도 내려야 돼요. 조금 근데 350cc를 내려서 먹었더니 좀 너무 연해. 내 입맛에는. 그러면 300cc 내야 돼. 네, 지금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빠진 다음에 보면 안 되고, 쭉 빠지려고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조금 천천히. 네, 그래서 이제 맛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한 300 정도, 300에서 350 정도. 그리고 놓으실 때는 살살 놓으세요. 생전에 조금 적었거든요. 아, 네. 네, 좀. 300까지만. 네네네. 고기만 먼저 할게요. 300에서 350 정도 물줄기가 넘었어요. 네, 처음은 처음에는 맛만 그래요. 보시고 버리시고 두 번째 건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한루하고 저기 끝에 잘 적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사이드면이 이렇게 됩니다. 커피가 이게 손목으로 하면 직각으로 안 내려지고 사선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게 쓸려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 수직으로 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로 내려라. 손목 쓰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끊어야죠. 원하시는 목표량이 됐으면 가만히 끊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돌리시는 분이 있고, 못 섞이는 방향도 있고,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다 내리셨으면, 각자 컵은 계속 갖고 계세요. 자, 컵 안에 있는 거는 비우시고, 자, 우리, 다시 안 끊었죠? 1번부터 마시고 그리고 사회를 한번 듣고 자, 시작할까요? 이쪽에 계신 분부터 좀 마셔야 되니까 조금씩만 마셔주세요. 본인이 내리신 거예요? 저분이 내리신 거랑 내 거랑 왜 맛이 다를까? 그럼 느껴보세요. 아까 바리스타님이 자, 맛보셨어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선생님 내리신 거를 여기다 버리면 조금씩 드세요. 처음 내린 거 가감을 버리세요. 두 번째 거만 자, 본인이 한번 쭉 돌리시죠. 자,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도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달라. 사과면은 드리죠. 다르죠? 네. 네. 이거
소주 먹는 거 같습니다. 여기가 훨씬 연하다. 훨씬 연하다. 편하죠? 네. 정말 내린 양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연하긴 하십니다. 자, 다 드시지 마시고 오늘 못 주무시니까 적당히 맛만 보시고 네 번째 또 잔은 채워야 마시라고 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 오늘 제가 1등을 뽑아볼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맛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좀 더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연하기도 하고. 아니 비슷해. 야, 내 말. 두 분이 비슷해. 두 분이 지금 완전 비슷해. 사람 거는 약간 좀 짧은 맛이 더 나요, 제 거보다. 네. 예, 부드러워. 10만 cc 완전 부드러워. 근데 두 분이 비슷해 맛이. 자, 그 다음 분. 네, 지금. 네. 아메리카노. 자, 조금씩 드리세요.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저도 기대해 봅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입니다. 서울 바리스타 경연대회를 처음 가는 분이 이번에 또 새로 입다니면 아직 이거 나누진 않았구나. 네, 나누. 적고. 새로 내려. 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진한. 응. 여기도 주세요. 교수님도 양이 맡고 적은데 있으니까. 딱 300. 있거든요. 우리는 크리마가 예쁘게 되더라고. 처음인데도 이게 완전 근데 맛을 보실 때 소주 마시듯이 쫙 들이키지 마시고요. 와인 마시는 것처럼. 나 맛있는데 안 맛있어. 이마에 머물고 혀 밑에 살짝 간단한 말고 넣다가 진짜 맛있지. 향과 맛을 보세요. 이 중간 맛 같은데. 한번더 자, 안 했죠? 네. 자, 우리 한번 내가 제일 궁금해. 젊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처음 내린 거예요? 그 약주장 그 푸르마 자랑 인사를 붙였거든요. 똑같은 커피인데 왜 맛이 다를까? 다름에 의한. 그래도 좀 부드럽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리세요. 사이드에 닿게 하지 마세요. 쪽이 일정하게 하세요. 수현 씨가 가져와볼게요. 손목으로 내리지 마세요.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른 겁니다. 양이 많았는데도 저기 그 양이 많았는데도 진해. 그럼 추출이 많이 되잖아요. 가져올까 보니까 크레마가 왜 뽀얗게 되더라고요. 자, 이건 수현 씨가 너무 그래나는 뜨던데. 그래나는 다 뜨던데. 크레마가 흐트러지질 않고 좀 부드럽고 자 이제 갈지 마시고. 갈았어요. 한 번 더 내리. 갈았어요? 그래? 그럼 필터 하나씩. 아, 생마늘 하는 거. 필터 하나씩 이번에 새로 하셔요. 아, 또예요? 네. 이게- 이번에 한번 하시는 거 모르죠. 처음 한 건 제가- 시원하게 보여주시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거 보여요? 제가 지금 서울대 과목가 한 3,000원어치 가격이었고요. 두 번째 저는 이제 한 5,000원 됩니다. 차 빼고 나면 이거 한번 적고 그 다음엔 반대 한 면은 반대로 적으시면. 아니 5,000원어치 가격이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수명이 좀 높아. 키가 적어서. 아빠 근데 커피가 아니라 처음이야. 커피. 나 냄새만 자, 접는 거 아시죠? 네. 이거를 콕 접어주세요. 이 손도 맞춰서. 이따 하게 되면 이거를 처음에 접을 때 끝으로.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고.
여기가 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잘 꽂아주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또 하나 맛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물의 온도입니다. 물 줄기, 물의 양도 있지만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그럼 몇 도입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85도에서 92도 사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럼 92도 내릴 때랑 85도 내릴 때는 뭐가 다릅니까? 맛이 다릅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쓴맛이 강하고요. 낮은 온도일수록 쓴맛이 적어지고 산미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온도를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따로 있다. 아, 네네. 그거 제가 또 딱 맞으니까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맨날 볼륨으로 빨리 가라고.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내려볼 건데요. 자, 벌써 린싱한 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났는데요. 그리고 좀 틀어진 틀은 살짝 만져서 예, 틀을 좀 일자를 잘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스푼 어디 있지? 2스푼씩. 아, 정민아, 자요. 네? 아, 예. 이제 학원 내려서 지금 몇 분 남았어요? 8분 남았어요. 지금 8분은 좀 끝나야 돼, 정신. 두 번을 자, 해야 그러면- 돼서 8분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 8분은 안 지금 되는데? 한 번은 그런데 이거 머리 상을 따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자, 괜찮아. 두 번씩. 요것만 마무리하면 볼게요. 10분만 오바될 것 같아요. 반응해야 되니까. 제가 5천 세를 들어가지고 살벌어 쳐야 되거든요. 커피가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맛이 또 달라질 거예요. 이 1시간에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시간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잠이 안 오고 이게 하나가 몇 g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숙경을 맞추라고 그랬죠? 잘 섞어 숙경을 맞추고 숙경을 맞추고 콕콕 섞어 숙경을 맞추고 그 다음에 가운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팔로 저 물줄기를 일정하게 한다 생각하고요. 손목 이용하지 마시고 팔로 천천히 일정한 속도. 사실 어렵습니다. 천천히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뜸을 들인 다음에 뜸을 들이면 가운데부터 스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은 예를 들어 300cc 내린다. 그러면 이게 흡수하는 양도 있기 때문에 450 정도 cc. 물을 녹슬기만 하고 가끔씩 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거워요. 이 핸들링 하기가 힘듭니다. 자, 천천히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달팽이 모양으로 사이드까지 갔다가 똑같은 길로 안으로 자, 목표로 하는 양 300에서 350cc 정도. 미래 우리 바리스타
마스터가 여기 있네요. 애들 하는 초등학교. 자, 다들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양이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자, 목표한 양이 되시면 바람이 뒤로 주시고요. 아, 네네. 제가 봤어요. 다 끝나가고 여기서 들어오시라. 30이 되면. 자, 제가 많은 걸 해드리고 싶은데, 또 제약된 시간 때문에 많이 못 해드렸고요. 그래도 3,000원어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백컵에 먹어가셔서 집에서 네. 살짝 맛을 한번 보시고요. 아까 거랑 좀 더 낮았는지, 아닌지. 제 생각에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아빠 그만. 진한데 쓴맛이다. 진한데? 그래, 진한 거 여전한데 쓴맛이다. 네, 잘 내리십니다. 자, 물을 타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자, 네, 맛을 한 번씩 보시고요. 더 마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뜨거운 물을 타서 손바닥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아직 너무 제약된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좀 여유가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알기야? 자, 그리고 끝나는 과정 중에 질문을 있으면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 참고 참고로 저희가 내릴 때 콜드브루라고 합니다. 찬물로 내리는 게 콜드브루인데 우리 마켓에서 많이 보는 콜드브루 있죠? 뭐죠? 아, 마켓에서 많이 살 수 있는 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지금 해안에다 들어가면 해야 것도 있고 아니 내려서 그게 콜드브루 중에 한 종류예요. 여기다 캡슐에 있는 거요? 아니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보통 많이들 커피숍에서 내릴 때 전날 밤새도록 내리는데 한 방울씩 더치 커피가 콜드브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이 내렸다 해서 더치 커피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찬물로 내리는 방법이 또 왜 내리느냐? 한 방울 한 방울 찬물로 떨어뜨리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더 쓴맛이 덜하고 부드럽고 더치 하루 종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숙성도 돼요. 물 자체를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한 방울씩. 기계가 그렇게 돼 있어. 아, 기계로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카페를 사용 못하는 턱에 있다. 들어오시죠. 자, 오늘 뭐라 그래서? 두 번째 게 훨씬 맛있어요. 아우, 나 선생님 내리를 못 봤어. 아유, 바로 내려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저요? 아예. 필름에 가면 필름이 유튜브에 올라가죠. 네.